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과연 이 기업은 우리 시장을 올려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주시를 하셨죠. 이번 주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나스닥 지수가 올라줬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인데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의 추이를 보시면 양전했던 S&P 500 지수는 점차적으로 낙폭을 키워갔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내내 양의 모습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 상승폭을 반납해 나갔다는 점이 조금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살펴볼 수 있었을까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주식을 매도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꾸준히 연준이 경제를 잘못 짚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오면서 앞으로 우리가 고금리 시대 계속해서 대비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었죠. 그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했는데 이번에는 재임 기간 중에 최초로 주식을 매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JP모건의 주가도 3.6% 빠졌고요. 또 그리고 시장도 함께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에서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더욱더 격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쟁보다는 다이먼 회장의 발언이 시장에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금리 슈퍼위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본, 영국, 미국까지도 기준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로 알려진 PCE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소비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물가 지수는 둔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지출 여전히 견고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 0.3%포인트 높게 나타난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표가 뜨겁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과연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재차 상승 국면을 맞이했고요. WTI 원유 선물 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증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금요일에는 빅테크 종목들, 특히 실적이 잘 나왔던 아마존이 크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실적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인 종목들은 상승으로 한 주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어두웠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일평균으로는 1.1%, 그런데 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2%대 낙폭을 보여줬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주간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2%의 낙폭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은 계속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 시장에는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의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준의 선호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더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소득, 지출, PCE, 근원 PCE까지 함께 발표가 됐는데 일단 소득과 지출 면에 있어서는 소득은 전월 대비 둔화되는 모습, 반면에 지출은 전월 대비 훨씬 더 뜨겁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다이먼 회장의 발언까지 덧붙여져서 시장이 끌어내려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PC를 살펴봤을 때는 전월 대비 둔화되는 흐름은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점이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2%로 집계가 됐는데 컨센서스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각에서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이런 성장치가 얼마나 지속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과연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될지 또는 연착륙마저 없는 랜딩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분석도 함께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FOMC 일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패드와치상으로는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97% 넘게 점쳐지고 있고 소폭 일단 이번에 인하 그래도 한번 걸어볼만 하지 않나라는 수치가 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오늘 이번 주에 FOMC 일정 함께 보시면서 과연 어떤 결정을 연준이 내리게 될지 그리고 어떤 발표를 내놓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먼 회장의 전격 은퇴일까요? 이 소식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재임 기간 중에 최초로 JP모건 주식 매각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 본인과 가족의 보유 주식이 860만 주가량이 되거든요. 내년에 100만 주를 시작으로 매도를 할 계획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JP모건의 공식 입장은 다이먼 회장의 경우에는 JP모건의 전망 자체를 유망하게 보고 있고 지분 보유액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이먼 회장이 왜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을 결정했느냐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데요. 다이먼 회장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세금을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자산의 다각화의 목적이 있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전망 자체를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짙게 들이운 걸로 보입니다. 일단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는 아주 큰 등락폭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수익률을 이 발언이 또 한 번 끌어올리는 모습을 잠시간 좀 보여주는 것도 확인이 됐으니까요. 특히 이번 주에 국채 발행 계획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내놓는지까지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금리 슈퍼위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 시작입니다. 일본의 BOJ 기준금리 결정이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엔 어떤 결정 내놓을지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 고용지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10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부분과 함께 과연 반도체 쪽에서 적자폭이 줄어드는지 이런 포인트들 삼아 보시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요 실적은 화요일 장 마감 후에 AMD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장 마감 후에는 퀄컴이 또 실적 내놓으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 당잠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는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 결정이 목요일 오전 3시에 발표가 되니까요. 저희가 목요일 오전 저희 당잠사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 발행 계획도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이 부분도 발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요일에 실적 하이라이트가 좀 많이 쳐져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장 전에 그리고 장 후에는 애플 실적 발표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지난주 모습 정리를 좀 해봤는데 지난주는 좀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엔 좀 좋은 한 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넘어야 될 산은 많아 보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체크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인데 과연 시장의 안도감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양 측면 모두 고려해 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거래일에 우리 시장 플러스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죠. 그래서 찔끔 상승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16%의 반등, 코스닥 지수는 0.6%가량의 상승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의 재료가 됐다는 건 이제 금리에 대한 안도감이었는데요. 미국의 국채 7년물 경매가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직전 경매 때보다는 조금 양호한 수치가 나왔다. 응찰률이나 발행 금리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재료가 되면서 상승권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5거래일째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800억 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순으로 팔았습니다. 워낙 이쪽은 이제 어닝 쇼크였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그나마 시장 좀 흔들릴 때 대피처 역할을 해줬던 종목들인데 팔았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샀던 종목들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하이브, LG이노텍 등등 보시면 그동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에 나섰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기업들은 이제 공매도가 많이 누적돼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쇼커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봤다라기보다 이제 기계적인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확실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종목과 섹터의 분위기인데요. 먼저 실적 쇼크, LG생활건강 정말 좋진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공개돼 있는 영업이익 보시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분기에 32% 감소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LG생활건강은 상필품 품목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 등을 제외한 이제 순수 화장품만 보자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8% 급감된 성적표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무려 20% 급락하는 사태를 냈고 애꿎은 다른 종목들까지 줄줄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F&F는 약간 예상보다 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약간 미스인 것 치고는 주가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 반면에 HEDC 현대산업개발은 월요일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국내 아파트 분위기 좋지 않은데 생각보다 좋은 서프라이즈 실적을 공개하자 주가가 그 이후부터 양호한 흐름, 특히 이제 거래량을 수반한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여전히 숫자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장 마치고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제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었는데요. 일단 어닝 쇼크 부분, 이 부분이 좀 정말 아쉬웠습니다. 호텔신라 영업이익이 7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상했던 게 77억 원, 예상했던 게 700억 원이었는데 쇼크율이 9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실망 매물 출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면에 호실적을 기록한 쪽은 의외로 경기 민감 섹터, 시클리컬 섹터에서 나타났습니다. 효성중공업, 대한유화, 삼성중공업 세 개 모두 강한 실적을 냈고요. 요즘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수주 물량이 가득 찼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주 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조선주의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변압기입니다. 효성중공업 실적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IR 때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 앞으로 10년간 유례 없는 초호황 기조가 예상된다라는 자료를 좀 배포하기도 했고요. IR 때 관련해서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보다 지금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수주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변압기 관련 기업들 같이 기입을 해봤습니다. 시간 외에 그 밖에 테마 특징주는 의료 AI 자동차 부품 상승에 했고 전거래일에 올랐었던 교육 테마는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가 증시의 바닥일까라는 부분일 겁니다. 의견은 팽팽합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금리 부담, 그리고 중종의 지정 확정 리스크와 기업들 실적 발표는 지금 아직 더 많은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국면이죠. 다만 기술적으로 조정 국면으로 진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한번 과매도 측면에서 나서 볼까라는 부분들. 그러나 이제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라는 증시 격언처럼 한번 이제 빠지고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정 국면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했을 때 10% 이상 밀리는 건데 코스닥 시장은 이미 9월에 진입을 했고
코스피는 20일에 진입을 했고요. 전거래일에 미국의 S&P 500 지수마저 기술적 구간으로 진입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닥 지수는 기술적 구간을 넘어서서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 밀리는 약세장 진입 전 거래일에 장중에 좀 있기도 했습니다. 의견도 참 분분한 상황인데 여기에 왜 우리 시장 개장 전날만 되면 글로벌적인 악재가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전 본격 돌입 소식으로 2단계 전쟁 선언을 하면서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본격 대응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유가의 반응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이제 봉쇄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긴 관점에서 관전 포인트로 두고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낙폭과대 징후는 뚜렷합니다. 금리 고점과 밸류에이션 저점이라는 부분 5% 미국의 10년물 금리 수준에서 더 강하게 치고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돌파가 되면 시장의 부담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상 0.9배 이하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적용을 하면 2,300선 미만으로 갔을 때 저가 매수 가능 의견이 나오는 이유고요. 국내 수급 불안 요인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추이 나와 있는데요.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빠르게 밀려오면서 14%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매물 부담 소화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대차잔고 추이입니다. 10월 이후 이 지점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공매도 부담도 완화되고 있는데 각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고 있을까요? 5명의 리서치 센터장의 의견들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그나마 이제 과매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파란색이 더 많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구간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뭐 천천히 보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아주 뜨거운 강한 반전은 어렵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목소리입니다. 일정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별표시로 해놨는데요. FOMC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국채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는 BOJ 일본의 금리 결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 변경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특히 이제 환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점 같이 보셔야 하고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있죠. 이때 세부 항목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발표할 겁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애플 실적 이번 주에 있고요.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간 추천주 삼성증권과 NH증권의 레포트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엔터, 의류 꼽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추천주,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그래도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주간 관심주입니다. 이제 후순위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고요. NH 쪽에서는 업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은행, 정유, 항공우주, 방산 섹터 꼽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정부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부분 주목도가 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만 신중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있었던 이슈죠. 증시가 안 좋을 때마다 기사화가 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아직 사실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카드를 꺼내 들지 여부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역대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 정리를 해봤고요. 세 차례까지 진행이 됐고 시장의 반응은 코로나19 때를 빼면 나머지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장 타였습니다.